샤를의 밀리터리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새로운 정규 코너가 생겼습니다. 밀리니들을 위한 밀리터리 입문교재 샤를의 무기 위키 첫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전투기의 세대 구분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KF-21이 4.5세대, F-22가 5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전투기의 세대 구분점은 뭘까요? 샤를의 무기 위키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세대 전투기입니다. 참고로 전투기 세대 구분은요, Z 전투기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프로펠러기는 포함이 안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최초의 실용화 Z 전투기는요, 독일의 메사슈미트 E6입니다. 2차 대전 막바지인 1944년에 등장하다 보니 승패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죠.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은요, 전쟁 초기에 이 메사슈미트 E6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Z 전투기 개발 완료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제1세대 전투기는 Z 전투기였습니다. 하지만 마 1 미만의 아운속 전투기였죠. 무장은 기관총 및 기관포였습니다. 레이더는 없거나 간단한 거리 측정용 레이더만 탑재했고요. 주 무장이 기관포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가 높아졌을 뿐 2차 대전 당시의 프로펠러기와 운용 컨셉은 동일했습니다. 대표적인 제1세대 전투기를 몇 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미국 로키드사의 F-80 슈팅스타가 있죠. 이 F-80 슈팅스타는요, 우리 6.25 한국전쟁에 참전해서요, 세계 최초로 제트 전투기 사이에 공중전을 치른 그런 전투기입니다. 1950년 11월 8일에 세계 최초로 소련제 미그-15 제트 전투기를 격추했죠. 하지만 1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기는 미국의 F-86 세이버와 소련의 미그-15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건곤일척의 대결을 펼쳤죠. 이 전투기들은 더욱 고속을 내기 위해 후테익 주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테익 주날개의 미그-15 전투기는 상승력, 회전력, 음속에 가까운 속도 등 기동성이 굉장히 우수했죠. 유엔군의 B-29 폭격기를 단숨에 격추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역시 우라강 전투기와 미스텔 전투기 등 1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요. 스웨덴도 사부사에서 J-21R 및 J-29Z 전투기를 개발했죠. 1.5세대 전투기들은요, 기존 1세대 Z 전투기 기체의 속도를 초음속 가까운 고아음속화시키고 좀 더 많은 무장을 장착해서 지상 공격 능력이 향상된 기체입니다. 혹은 공중 전용 레이더 화력 제어 시스템과 1세대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지칭하기도 하죠. 레이더와 1세대 공대공 미사일 장착 기체로는요, F-86H 세이버와 F-84F 등이 한국전 직후 실전 배치돼서 나토와 미 본토 방어용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AIM-9B 사이드와인더 12종 미사일이 장착됐죠. 소련은 미그-17이 1.5세대에 해당하는 전투기입니다. 베트남전을 시작으로 여러 전쟁에 투입되어 서방 측 전투기를 상대했습니다. 특히 미그-17PF는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죠. 그 다음은 2세대 전투기인데요. 2세대에 해당되는 전투기를 정의하면요, 일단 초음속을 낼 수 있는 속도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무장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과 레이더 사격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95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등장해서 1.5세대 전투기들과의 간격이 짧습니다. 2세대 전투기의 선두주자는요, 미국의 기체번호 100번대 센츄리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F-100 슈퍼 세이브를 시작으로 F-101 부두, F-102 델타 대거, F-104 스타파이터, F-105 썬더치프, 그리고 F-106 델타 다트 등이 있죠. 경쟁 상대인 소련은요, 미그-19가 있었고요. 프랑스에는 슈페르 미스텔 전투기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전투기들은 마하 1.3 전후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공대공 전투용 레이더는 탑재하지 않은 대신 무장 탑재 운용 능력이 기존 1세대 및 1.5세대보다 앞서는 성능을 가지고 있죠. 더욱이 미국 최초의 공대지 미사일인 AGM-11을 운용하여 본격적인 공대지 미사일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소련의 미그-19 전투기는요, 특정 고도에서 공중전 성능이 우수해서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F-4 팬텀을 여러 차례 격추하기도 했죠. 프랑스의 슈페르 미스텔은 독자적인 노선에 따라 외부 지원 없이 설계한 전투기입니다. 미국의 F-100 슈퍼 세이버의 영향을 받아 그 외형도 비슷할 정도였죠. 이 밖에 제2세대 초기 전투기 중 유명한 기체로는 스웨덴 사우사의 J-35 드라켄이 있습니다. 레이더 및 미사일, 엔진 등의 주요 핵심 체계들은 미국과 영국의 기술 지원이 있었죠. 3세대 전투기는 향상된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서 공기 역학과 기동성보다는 미사일, 레이더와 항공 전자장비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지상 공격 능력도 더 강화가 됐죠.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이었고요. 레이더의 탑재 덕분에 전천후 전투기라는 이름이 있게 됩니다. 또한 미사일과 레이더로 인해 이제 공중전은 보이지도 않는 거리에서 미사일로 격추시켜버린다는 BVR, Beyond Visual Range, 즉 원거리 비가시 전투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적외선 탐지 센서, 전자방해 장치 등 현재도 사용되는 항공전자 장비와
지대공 유도폭탄, 이를 유도하기 위한 외부 포드 개념이 최초 탄생했죠. 최강자는 누가 뭐라 해도 F4 팬텀입니다. F4 팬텀은 공대공 성능뿐만 아니라 최대 8톤의 폭장을 장착해서 지상 공격 능력도 탁월했죠. 즉 제트 전투기에서는 처음으로 전투 폭격기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3세대 전투기인 미그 21을 개발한 소련은 F4 팬텀의 등장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성능을 노린 미그 23을 급히 개발했죠. 소련의 미그 23은 가변익 날개를 갖는 전투기로 공중전 성능의 향상과 함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을 위한 신형 레이더를 채택했습니다. 소련은 1970년대에 들어와 미그 23 전투기를 지상 공격기로 개조한 미그 27을 내놓아 다목적 성능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련미로 미국에 충격을 안겨준 미그 25 역시 3세대 전투기입니다. 이 디자인을 베낀 것이 바로 F-15였죠.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미라지 F1을 다목적 전투기로 등장시켰고요. 전반적인 성능은 소련제 미그 23과 비슷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최고의 베스트셀러 미라주 3 역시 3세대 전투기입니다. 모두 1422기가 생산돼서 20개국 이상에 수출됐죠. 유럽에서 최초로 마 2.1을 기록한 항공기입니다. 중동전에서 엄청난 활약이죠. 그런데요, 영국은 3세대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 미국의 F4 팬텀의 자국형 모델로 이 시대를 넘어갑니다. 또한 스웨덴은 J-35 드라켄 전투기에 이어 1967년 J-37 비겐을 내놓아 세계 주목을 받았죠. 한국의 제공호 역시 3세대 전투기입니다. 이젠 4세대 전투기를 알아봐야겠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제2세대와 3세대 전투기를 상대로 열세한 공중전과 곧이어 등장한 다목적 전투기 미그 23, 수-27 그리고 1967년 제3차 중동전에서 프랑스의 미라지 3 전투기의 활약과 후속 모델 미라지 F1의 등장을 지켜만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투기들의 공통점은 단발 엔진의 고성능 전투기라는 점이었죠. 또한 F4 팬텀을 상대로 중거리 근접 공중전 수행에서 밀리지 않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의 결론은 1970년대 F4 팬텀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공전투 전문 기체를 새로 도입해서 하늘을 장악하는 계획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4세대 전투기 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초의 4세대 전투기는요, 사나이들의 로망 F-14 톰캣이었습니다. 이어서 F-15 이글, F-16 펠컨 그리고 F-28 포넷 등이 등장하죠. 이들 모두 4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들 4세대 전투기는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어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으로 중거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멀티로 능력도 강화됩니다. 특히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조종관과 항공기의 비행 제어 장치가 유압 시스템처럼 물리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자 제어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 성능이 훨씬 향상됐죠. 또한 항공기용 디지털 시스템이 채택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련의 대항책은 1977년부터 제4세대 수-27과 미그 29 전투기 개발이었죠. 프랑스는 미라지 3 시리즈에 만족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부랴부랴 미라지 2000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에 개량된 4세대 전투기들은 1991년 제2차 걸프전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 결과 F-16 전투기는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4세대 전투기가 됐죠. 이제는 4.5세대 전투기를 알아봐야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A사 레이더, 즉 능동위상별 레이더가 등장하고요. 이를 장착한 4.5세대 전투기가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했느냐 아니면 A사 레이더를 탑재했냐에 따라 4세대인지 4.5세대인지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는요, 동일한 주파수를 가진 전파만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사 레이더는 임의의 방향으로 임의의 주파수를 가진 전파를 발사할 수 있죠. 즉 A사 레이더에 달려있는 모듈 하나하나가 레이더의 셈입니다. 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함으로써 레이더 추적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졌고 레이더 재밍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기종으로는 미국에서는 F-15E, F-18 EF 슈퍼 호넷 그리고 F-16 블록 62구형 등이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로파이터 개량형과 라팔 그리고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등이 있죠. 러시아에서는 수호이-35 플랭크와 미그 35가 해당이 됩니다. 일본의 F-2 전투기도 여기에 해당되죠. 우리는 F-15K와 KF-16도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되면서 4.5세대급 성능을 갖게 됐고요.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4.5세대라기보다는 4.75세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전투기가 등장합니다. 5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조건은요, 스텔스 성능이죠. 즉 적의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저피탐 성능이 핵심입니다. 또한 최첨단 수준의 센서, A사 레이더 등 고급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높은 기동성 등이 요구되죠.
가장 대표적인 5세대 전투기는요, 미국의 대외계인용 전투기인 F-22 랩터가 있고 또한 F-35 역시 5세대로 분류됩니다. 러시아의 소위 57, 중국의 J-29와 J-35는 진정한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샤르의 군사연구소 콘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세대 전투기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5세대의 성능 플러스 다행역 스텔스, 여기에 무인기 운용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샤르의 군사연구소 콘텐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 세대 구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 다음 아이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